안녕하십니까. 에큐메니칼 문화재 대화마당 두 번째 마당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과 혐오라고 하는 주제로 박현도 박사님 모시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안 알려진 것보다는 굉장히 혐오와 관련되어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야 될 그 이웃 종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 넓은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박사님을 통해서 전달받고 싶은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 자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중동을 세계 화약고라고도 불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관하다라는 생각은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지역인 중근동 무슬림 지역이라 하는 곳이요. 거기서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일단 식량난이 제일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데 그쪽에서 밀을 수입을 해서 주로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게 주식인데요.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 이런 곳에서는 곡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중동의 그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밀값을 국제 가격으로 정부가 사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상온값에 국민들에게 풀면은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빵값을 낮춰서 공급을 하는데, 국제시장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2011년에 아랍의 봄도 민주화 시위도 실질적으로 빵값 때문에, 당시에 그 흉작으로 빵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큰 정치적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주변 국가들에서 이집트를 많이 보조를 하면서 위기는 넘기긴 했지만 역시 곡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국제 전선을 펴면서 중동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렸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특히 미국이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되면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들어섰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유가가 너무 뛰었죠. 네. 그러면서 중동이 그 산유국들이 존재감을 과시를 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유가가 올라갔는데, 다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왔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단일 체제는 이미 끝났고 여러 나라가 중심이 되는 다극 체제도 아니고, 사실 그 무슬림들이 불교는 잘 모르는데 거의 화엄 사상이거든요. 서로 연결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중동 국가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어떤 나라든 간에 지내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이 중동을 좌지우지했던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잘 보여준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PCI 발표를 하면서 다들 전망하는 부분이, 가난한 상황은 참겠다. 목적은 러시아나 중국을 옥죄는 방향이 그게 옳기 때문에 미국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문제의 핵심은 다른 주변 국가들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미국이 좀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 자국 보호 정책을 많이 때려왔잖아요. 우리가 사드 배치하면서 많이 당했고, 네. 중국한테. 근데 사드를 배치해서 당했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서 도와줬는데 돌아온 거는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과연 다른 게 뭐냐라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살아남겠죠. 근데 그동안 미국과 같이 번영을 약속받았던 나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미 국가들, 동맹 국가들은 그 과정 속에서 미국만
배부르게 되고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어렵게 된다면 과연 그렇게 미국이 말하는 중국 봉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그 점을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은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동이 전략적으로 채택할 카드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시장의 다변화를 노리면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동을 중요한 시장으로 선정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과 중동과의 교류는 어떤 식으로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국가였잖아요. 제 세대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런데 일방적인 미국 중심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줬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은 70년대부터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했던 중동 산유국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는 중동에서 우리가 인력을 송출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돈을 벌었고요. 건설시장에서. 지금은 많이 낮춰졌습니다만 70에서 80%의 석유를 중동에서 수입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 작년에 우리가 60%인데, 그런데 그 중동 국가라는 곳이 한국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무슬림한테 부정적인데 무슬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우리에게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종교를 가지고 뭐 사상을 가지고 배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중동을 자꾸 무슬림과 동격화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뭐 인구적으로 보면은 사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아시아 태평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중동은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한 20%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슬림과 비무슬림 비율상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보지만, 사실은 무슬림의 60%는 아시아 태평양에 삽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무슬림이나 이슬람에 대한 그 전 세계인들의 편견은 9.11 당시를 빼놓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텐데, 방금도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계기들을 만들어낸 것 같고요.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덜 민주화됐다든지 민족 간의 분쟁이 많다든지 외부와의 교류와 소통에 조금 소홀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데 저희들이 오해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무슬림이나 이슬람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역시 9.11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도 무슬림에 대한 보도들이 주로 서방 언론의 기사들을 그대로 번역한 것들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펴뜨리는데 사실은 가장 전초기지를 한 곳이 바로 그리스도교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사실 증언을 전파하는 데 가장 앞장선 경험이 있고, 지금도 사실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데 가장 먼저 앞서야 되고 자성을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무슬림 세계는 서구 열강의 지배를 상당히 오랫동안 받아왔고, 지금도 그 상황에서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1905년 외교권을 뺏길 때부터 시작한다면은 해방 때까지 한 40년 일본에 휘둘렸잖아요. 근데 40년 휘둘린 상태에서 왜곡된 역사들도 많고, 지금도 우리가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고칠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슬림들이 서구의 영향권에 들어간 것은 179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의 국가라는 나라들도 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전부 다 이 나라들은 사실은 서구가 금을 그어서 만든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무슬림 세계를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이 우리처럼 그리고 급격하게 세속주의를 채택하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국민들의 90% 정도는 전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살아온 방식들, 그 방식들을 고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전히 지금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서구와는 좀 다른 처지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딘 건 맞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그 지도가 거의 직선들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사해 주는 것들이 많은데 중동도 역시 나라별 경계선들을 서구가 임의로 그었다는 말씀. 그렇죠. 예, 프랑스와 영국이 그었고요. 예를 들면은 요르단 국경과 사우디 국경에 보면은 묘하게 그냥 직선이면서 도저히 이게 이렇게 금을 그을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기를 처칠이 뭐 점심 먹고 딸꾹질하면서 걷다. 그래가지고 뭐 그걸 처칠의 딸꾹질 또는 처칠의 손이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임의대로 국경을 걷습니다. 서구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왕으로 앉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제가 오래전에 그 말콤 X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말콤 X의 회심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막에 가서 신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무슬림이 확실히 신앙심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화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심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똑같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요, 그 급격하게 선진국을 따라오면서 발전하면서 마음속에 돈이나 발전의 그 정도를 두고 인간을 차별하는 의식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하면 오래된 건물을 부시고 새로 세워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중동 지역을 보면 낙후된 곳이죠. 낙후된 곳에 사는 우리가 개화를 지켜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무슬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크리스찬들이 사는 곳이 중동인데 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우리식의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제가 기겁을 한 적이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시리아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 시리아어를 쓰는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했던 그 말대로 주기도문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로 우리는 지금도 그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국에서는 바꿔야 될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이슬람 포비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네. 예, 우리는 발전했으니까 발전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불필요한 계몽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200년 정도 역사인데 2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자기 형태로 바꾸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뜨겁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죠. 네. 뜨겁지 않은 사람들이다. 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올바르게 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걸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뭐 내 쪽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내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저는 이게 식민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식민지의 폭력, 저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면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용과 포용을 오랫동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군요. 이어서 한국의 무슬림에 대해서는 2부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